글로벌 투자를 읽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중 하나, 바로 사람처럼 걷고 생각하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로봇 산업이 AI에 이어 차세대 성장 섹터로 주목받으면서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주제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실 분, ETF 업계 달변가시죠.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앞서서 달변가라고 또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그러셨어요? 예. 나중에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은 대체될 수 없는 네. 아주 특별한 휴먼이시기 때문에 네. 대체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창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면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또 즐거워들 하세요. 그러면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줄 수 없는 네. 무언가를 또 던져줘야 되겠네요. 아유, 좋습니다. 오늘도 네. 재미와 함께 유익한 내용 기대를 해보면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네. 녹화일 기준 올해는 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그러게요. 내년에 네. 26년에 다시 뵙게 됐는데 네. 오늘은 26년 시장에서 더 기대되고 있는 로봇, 그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가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산업이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배경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배경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산업, 그리고 로봇이라는 산업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산업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테마인데 왜 갑자기 떴냐? 그러면 결국은 상용화에 적합한 조건이 부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똑똑해졌습니다. 똑똑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은 두뇌에 해당되는 AI, 연산,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있었던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의 머리가 똑똑해졌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용화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뭐니 해도 단가입니다. 단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10억, 20억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양산에 따른 단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수요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떴던 가장 큰 배경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노란봉투법. 아, 네, 그렇죠. 이게 맞아요. 불거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한국에서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수요가 늘고 있다. 노동력이 감소해서 그 감소된 노동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2035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380억 달러, 무려 55조 원 규모로 클 거다라는 네. 전망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똑해졌다. 단가도 맞춰졌다. 수요도 늘고 있다. 상용화를 위한 세 박자가 맞춰진 만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국가별로 경쟁력도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각각 어떤 강점과 또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어떤 산업 그러면은 각국이 같이 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휴머노이드 산업은 약간 달라요. 결이 다른데 중국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한국도 다릅니다. 네. 다른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가 전력,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규제 산업이거든요. 각국의 규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중국입니다.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누가 차세대 강자가 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흔히 미국을 떠올리시겠지만 네. 저는 중국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진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에요.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센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차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가장 잘하는 국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국이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1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는 각종 전기차 회사들이 각종 전기차 부품,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좋다. 특히
전기차 밸류체인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한다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네. 그래서 양산의 중국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고요. 미국은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제가 앞서서도 두뇌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뇌에 해당되는 플랫폼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은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나라지만 문제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부품을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수입에 의존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좋지만 부품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이 미국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관 협조. 그리고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굉장히 강력한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제조업 현장, 한국도 제조업 중심의 나라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완성됐을 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풀 스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한국도 부품부터 완성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 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풀 스택을 완성했다라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미국, 중국 각각 나라의 강점과 또 차별점, 현재 진행 상황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상용화를 위한 밑거름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 상용화 전 단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산업이 어느 단계까지 좀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대중 보급의 단계는 아닙니다. 네. 지금 아직도 실증, POC라고 불리우는데요. 실증에서 제한적인 상용,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볼 때 지금 자율주행도 감독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면 앞에를 주시해야 네. 되거든요. 2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한적인 상용이 끝난다면 양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을 보면 2027년까지 100개 이상의 실증 사업,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업 현장에 들어가는 100개 이상의 실증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8년 이후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라는 거죠. 목표라는 거고 양산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단가 이런 것들이 또 그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제한적인 상용 그리고 2027년에 일부 들어가고 2028년에 양산 들어가는 즉 이 산업은 글쎄요 꽃을 피운다면 아마 2030년 부근 정도 돼야 좀 꽃을 피우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같이 일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2026년이니까 이제 한 4년, 3년, 그러니까요. 4년이면 글쎄요 차창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방송을 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제자리도 위태해야 돼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가정부터 산업까지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넓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봇에 투자할 때는 좀 어떤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밸류체인을 바라볼 때는 첫 번째 부품이냐, 부품. 네,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체냐 이렇게 양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또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부품.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은 뭐니 해도 손입니다. 손. 손이 가장 만들기가 어렵고요. 손에 들어가는 이 관절 하나마다 모터가 들어가고요.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핵심 부품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체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대, 200대가 아니라 1000대, 2000대, 3000대가 들어오는 그날이 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유지 보수 그리고 시스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SI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대로 늘어나게 되면 각각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연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집으려면은 거리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엣지 AI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다 안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AI 인프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대, 200대, 300대, 1000대, 만대가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통제는 어떻게 할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중요하니까 네. 지금은 첫 번째는 부품,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완성체 이쪽에 집중하겠지만 차차
유지, 보수, 운영,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품 완성체, 하지만 차차 상용화가 더 진행이 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밸류체인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본부장님께서 좀 특히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저도 뭐 ETF 리서치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완전히 내려간 상태에서는 관심을 안 두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핵심 부품 쪽에서는 로보티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로보티즈.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내재화하는 AI 워커, 그리고 또 최근에는 CJ 대한통운이랑 또 제휴를 맺어서 납품을 했더라고요. 네. 물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을 납품했었기 때문에 아마 부품 쪽 이런 쪽을 보신다면 로보티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완성체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죠. 네.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뒤에는 삼성전자라는 또 든든한 우군이 있고요.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삼성그룹이라는 연계, 그리고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라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얼라이언스 쪽도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품에서는 로보티즈, 그리고 휴머노이드 완성체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로봇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도 맞아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SI를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뭐 피지컬 AI 사업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유통, AS, 데이터 센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휴머노이드 산업들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좀 더 성숙해진다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회사도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품 쪽에서는 로보티즈, 그리고 완성체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해 주셨고, 산업이 더 성숙기에 들어선다면 소프트웨어 쪽, 현대 오토에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세 가지 기업들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로봇 산업이 뜨면서 사실 관련 ETF도 꽤 늘어난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현재 국내에 상장된 로봇 ETF가 몇 종류나 되는지, 그리고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얼마 전에 로봇 ETF 신규 상장했다고 들었거든요.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ETF인지 또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은 ETF는 최근에 나왔고요. 네. 그전에는 로봇이었겠죠. 로봇. 네, 그쵸. 그전에는 로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로봇 산업 그러면은 산업용 로봇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 로봇 액티브 아니면 글로벌 로봇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ETF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로봇 산업 전체를 총칭하는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물류용 로봇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ETF가 먼저 출시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또 로봇 산업에서 사람처럼 생긴 것을 네. 따로 따서 ETF가 상장하게 됐는데 앞서 우리가 한국, 중국, 미국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상장할 것이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면 크게 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할래? 아니면 미국에 투자할래? 중국에 투자할래? 한국에 투자할래?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네. 로봇 산업 전체에 투자할래?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을 아우르는 그런 ETF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일 중요한 게 AI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AI and 글로벌 로봇 오. 이런 식의 이름을 달고 있는 ETF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그 맥락들을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나올 예정인 네, 로봇 ETF는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역시 궁금해요. 한국이죠. 한국, 예, K. 저는 네. 저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2026년에 과연 한국이 좋을까 아니면 미국이 좋을까 아니면 글로벌이 좋을까 네. 생각한다면 저는 한국이야말로 올해 내년에 본때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AI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AI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게 한국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대기업이라는 그리고 민관이 합작했다는 이런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점을 갖고 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비중은 살짝 낮추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성숙해드릴 산업이니까 소프트웨어 비중을 좀 낮추고 부품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현재에 집중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ETF, 미래에셋 자산용에서 만든 K 휴머노이드 로봇 ETF,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상장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로봇 ETF는 어떤 게 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예전에 나온 로봇 ETF들은 로봇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츠, 아마 많이들 많이 아실 건데요. 로봇 플러스 AI 선도 기업에 집중하는 보츠라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니까 로보라는 ETF가 네. 있습니다. 로보라는 ETF는 로봇이랑, 예전에 우리가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본다면 자동화의 영역이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뭐 예를 들어 차를 만들 때 용접을 해준다든지 그런 자동화에 집중된 게 예전에 로봇 산업이었기 때문에 로봇은 로봇 플러스 자동화 산업에 집중하는 그런 ETF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또 성숙하니까 글로벌 ETF 중에서는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업들에 집중하는 HUMN이라는 ETF가 있었고요. 그리고 BOTT, 그러니까 BOTT는 보트라고 부르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플러스 자동화에 집중한 이런 글로벌 ETF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 그 로봇 ETF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봇 ETF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저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당장 이 로봇이 상용화돼서 돈을 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전기차 부품 만들던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납품을 하면서.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까지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기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기대가 높다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4가지 유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도입니다. 순수도. 이게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정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어? 아니면 그냥 다리만 걸쳐놓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순수도고요. 두 번째는 쏠림입니다.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업종, 그 테마의 대장주 한두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이 너무나 높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에 따라서 이 전체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쏠림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언제쯤 우리 주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 투입돼서 상용화가 될 건가? 제가 앞서서 203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2030년이 됐는데도 상용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네 번째는 마찬가지 개념인데 시간축. 2026년에는 어떻게 변하고 2027년에는 어떻게 변하고 2028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이런 시간의 축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휴머노이드 산업의 진심인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 그리고 어떤 타임라인을 가져갈지, 이 4가지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ETF와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